처음 고르신 분들, 안녕하세요. 진여심이에요. 음, 오늘은 제가 괜히 달콤한 말로 마음만 붙잡아 두는 그런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대만 부풀리는 말, 듣기 좋은 위로, 기다림만 길어지게 하는 말, 그런 건 사람 마음을 더 지치게 하잖아요. 좋게 보이는 건 좋게 보고, 애매한 건 애매하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1번 분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요. 손끝이 바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누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맨 앞에 인연동자 카드가 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붉은 실을 손에 감고 있잖아요. 반듯하게 이어진 실이 아니라 놓고 싶어도 손가락에 남아있는 실입니다. 이건 두 분 사이가 완전히 끝났다고 딱 자르기 어려운 그런 그림으로 보이네요. 전 연, 전 애인이든 썸 타다 흐려진 사람이든 혼자 오래 품은 짝사랑이든 이 관계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속에 남은 게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이 1번 분들을 아예 잊고 제 갈 길만 가는 사람은 아닌 걸로 읽혀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들여다볼 게 있어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과 당장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건 다르죠. 이 사람 속에는 궁금함도 있고 미련,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꺼내는 데까지 망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지나갈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조금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연락하면 너무 늦었나? 아, 괜히 내가 건드리면 더 어색해지나?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을 한 번씩 들춰보고 꺼내봐요. 옆으로 가면 매듭이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죠. 이 매듭이 바로 핵심이에요. 두 분 사이에 풀지 못한 말이 아직도 있어 보여요. 그때 제대로 묻지 못한 말, 끝까지 듣지 못한 말,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 오래오래오래 남은 말. 이런 적이 있으시죠? 대화는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빙빙 돌아선 적. 연락창 열어놓고 쓰다 지우다 결국 아무것도 못 보내고 포기했던 날. 그게 그냥 미련이 아니라 마음의 매듭으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 매듭 1번 분들 쪽에만 있지는 않아 보여요. 상대방 분에도 이 매듭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 풀고 간 사람처럼 보이진 않네요. 다만 자기 마음을 예쁘게 정리해서 말하는데 조금 서투르신 분 같아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이렇게 곧장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빙빙 돌려서 돌아 확인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7월에는 큰 고백처럼 확 열리기보다는 작은 소리부터 들릴 기운이 보입니다. 옆에 방울 카드가 나왔죠. 이 방울의 결이 또렷해요. 요란한 방울 소리는 아니지만, 밤의 문틈에서 딸랑하고 한번 울리는 소리. 할머니께서 가만히 봐라, 작은 기적을 놓치지 마라 하시는 듯 합니다. 직접 연락일 수도 있고요. 주변을 통한 소식일 수도 있고, 상대가 1번 분들의 흔적을 다시 보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호가 있다고 해서 관계가 바로 돌아온다는 건 보긴 어려워요. 그건 마음을 붙잡아 두는 말이 되죠. 신호는 신호고 행동은 따로 봐야 합니다. 다음에 해원동자 카드가 나왔죠? 여기서 마음이 조금 짠한데요. 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처럼 보이죠? 이 사람 속에도 미안함이 섞여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보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때 잘했어야 했는데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커요. 전 애인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후회가 남아 있고요. 썸이의
어떤 분들은 타이밍을 놓친 아쉬움이 매우 매우 커 보이네요. 짝사랑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대가 1번 분들 마음을 아주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알면서도 확실히 움직이지 못한 부분, 그 미묘한 미안함이 카드에서 보여지네요. 이제 현실을 좀 볼까요? 석고대제가 나오면서 고개를 숙여야 풀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음만 보면 남은 감정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면 아직 아주 조심스러워 보이죠. 상대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던 척 넘어가면서 안 되는 관계예요. 1번 분들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연락만 오면 좋겠다가 진짜 본심이 아니고 진짜 마음은 제대로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옆에 미래가 같이 보이죠? 이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숨는 건 아닌데 아직 이 관계를 당당하고 분명하게 끌어갈 준비가 덜 된 모습이에요. 전 애인이라면 바로 다시 시작하자는 말보다 슬쩍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썸 관계에 있던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담백한 척 하면서 둘만 있을 때 말투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짝사랑이라면 체면이나 주변 시선 때문에 마음을 애매하게 숨기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여기서 1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한 번 웃었다고, 한 번 봤다고, 한마디 던졌다고 마음을 전부 열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밀어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마음이 오래 흔들렸으니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작은 신호 하나를 큰 약속처럼 받아들이면 나중에 1번 분들만 또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진짜 마음이 있다면 한 번의 기척에서 멈추지 말고 그 사람의 2번, 3번 이어지는 행동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말보다는 움직임. 이걸 꼭 보세요. 다음에는 앙부일구가 놓여 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카드를 의미하거든요. 이 관계는 급하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엉켜버릴 것 같아요. 해시계가 햇빛을 받아야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이 사람도 상황이 조금 밝아져야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쪽이에요. 7월 초반에는 조용하거나 애매할 수 있습니다. 중간으로 가면서 상대가 1번 분들의 반응을 살피고 뒤로 갈수록 그리움이 더 또렷해지는 흐름이 보여요. 하지만 이걸 기다리면 다 된다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기준이 없는 기다림은 정성이 아니라 마음을 말리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에 연모, 그리워하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그리움은 조용한 그리움으로 보여지네요. 불처럼 확 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새벽에 문득 생각나는 얼굴, 비슷한 향을 맡고 걸음을 멈추는 마음,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괜히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잔잔한 그리움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1번 분들은 그냥 스쳐간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며 마음이 묵직해지는 사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리움이 있다고 책임까지 준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흐릿한 기대감으로 덮으면 절대 아니 됩니다. 1번 분들 진여심이 한마디만 시원하게 드릴게요. 이 사람 마음 완전히 죽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분들이 먼저 다 살려내야 하는 마음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서로 정성을 들여 살아나잖아요. 한쪽만 촛불을 들고 밤새 비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마음고생이에요. 신령님께 치성을 드릴 때도 내 마음을 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중심을 딱 세우고 드리는 겁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1번 분들 이번 7월은 완전히 끝났다 보기도 어렵고요. 이미 다시 시작이다 달게 말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여요. 딱 그 사이예요. 중간이에요. 하지만 안개가 조금 걷히는 장면이 있죠. 상대의 마음이 새어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다만 1번 분들은 그걸 보고 조급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책임 있게 다가오려는지요. 자, 우리 1번 분들께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조언 카드 하나를 뽑아 볼게요. 음, 57번 상국 라인 카드가 나왔어요. 상국 라인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카드거든요. 이번 리딩에서 이 카드는 상대 마음을 확인하되 내 자리를 낮추지 말아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미련과 후회에 작은 기적은 있지만 아직 책임 있는 행동까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한 번의 말이나 신호만 보고 마음을 전부 열면 안 된다고 계속 제가 강조드렸죠. 반갑게는 받아도 관계의 문은 천천히 열어보세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실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1번 분들은 표정은 부드럽게, 기준은 단단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상대가 다시 오고 싶다면 상대도 자기의 몫을 진심과 책임을 들고 와야 하죠. 신령님의 조언은 흔들려도 품격은 잃지 말고 사랑보다 먼저 내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마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그리워하기도 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태도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가 다가온다면 반갑게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너무 빨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는 마세요. 문고리는 조금 더 길게 잡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열쇠는 1번 분들 손에 있어야 해요. 칼자루를 쥐고 계셔야죠.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으로 다음 흐름도 함께 가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아요. 기다리더라도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기다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기준은 분명하게, 그게 7월 1번 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분들 카드는요. 제가 괜히 마음만 붕 띄우는 말로 끌고 가지는 않을게요. 좋은 말만 줄줄 늘어놓고 현실은 흐리게 말하면 듣는 순간 편해도 나중에는 마음이 더 크게 헷갈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좋게 보이는 건 또 좋게 보고 애매한 건 애매하겠다고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열지 말고 마음을 천천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음, 우리 2번 분들 카드를 이제 펼치니까 선녀가 맨 앞에 나오죠. 저는 이 카드가 너무너무 예뻐요. 곱죠. 근데 상대가 2번 분들을 떠올릴 때 마음 한쪽이 부드러워지는 결이 있어요. 아마 막 부담스럽게 밀려오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사람, 자꾸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전 애인으로 재회를 보시는 분들은 그때 그 사람 괜찮았지 하는 기억이 남아 있고요. 썸이었던 분들은 호감이 있는데 아직 손에 딱 잡히지 않은 마음. 짝사랑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대가 이번 분들 분위기나 말투를 은근히 의식하는 흐름입니다. 근데요, 선녀가 활짝 내려와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바람 위에 살짝
약간 이렇게 떠 있어요. 예쁜데 잡으려 하면 한 발 물러나는 느낌. 상대 속마음이 지금 딱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께 끌리기는 해요. 하지만 신경도 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다가가도 되지 하고 거리를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예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 사랑이라고 딱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호감 정도, 궁금함,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탐색, 그런 결의 관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달게만 말하면, 아, 나한테 그럼 곧 오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단순하지 않으니까 다음 리딩을 이어서 들어주세요. 옆에 신호동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 사람 마음을 완전히 숨기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티가 나요. 근데 크게 티가 나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짧은 말 한마디, 답장하는 속도, 괜히 뭐 보는 눈빛, 갑자기 올리는 게시물, 이런 작은 데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티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별말 아닌데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계속 생각나는 표정, 이거 나보라고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움직임들, 그게 이번 분들 흐름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나왔어요. 신호 동자가 나왔다고 모든 신호가 고백으로 직결되지는 않아요. 신령님께서 작은 기척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기척 하나에 마음을 다 맡겨라 하는 건 또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번 분들 반응을 살피고 있어요. 내가 다가가도 되는지,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좋게 보는지, 혹시 선을 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7월에는 상대가 은근히 간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뜬금없는 연락, 가볍게 던져오는 농담, 예전보다 부드러운 말투, 일부러 별일 아닌 척 던지는 관심,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다음으로 부채가 펼쳐졌어요. 이건 답답한 공기가 한번 환기되는 카드예요. 막혀있던 분위기, 그리고 답답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시원해질 분위기가 보입니다. 연락이 끊겼던 분들은 아주 작은 말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썸이 애매했던 분들은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짝사랑으로 보이는 분들은 상대가 이번 분들을 보는 눈빛이 전보다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채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시원하게 불 수도 있지만 휙 하고 한순간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잡으려면 이번 분들이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상대가 이번 분들을 볼 때 편하다, 끌린다, 그런 결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본인 마음속 정리 속도는 빠르지가 않아요. 바로 옆에 맑은 물그릇이 이어지잖아요. 이건 마음이 맑아져야 움직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 애인이라면 예전 감정의 찌꺼기, 썸이라면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한 그런 애매함, 짝사랑이라면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그릇에 먼지가 가라앉아야 바닥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마음이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쁘게만 볼 흐름은 아니에요. 선녀, 신호동자, 불체, 맑은 물그릇이 이어지면서 마음은 있고 신호도 있고 답답함은 조금 풀리고 결국 진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어지네요.
이거 꽤 섬세합니다. 상대는 2번 분들을 다시 돌아보거나 마음이 생기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아직 말보다 눈치가 먼저예요. 그래서 2번 분들이 먼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상대방이 한 발 빠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차갑게 굴면 흐름이 식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중요합니다. 여유 있게 보되 내 기준은 절대 놓치지 않고 중간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궁녀들이 나오면서 주변 말, 소식, 사람들 사이 분위기가 들어와요. 이 관계는 두 사람 마음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선이나 대화의 영향을 받아요. 친구, 지인, 회사 사람, 단체방, SNS, 뭐 이런 데서 상대가 이번 분들을 의식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누가 이번 분들 이야기를 툭 꺼내거나 상대가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길을 쫑긋 세우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 흥미로운데요. 속마음이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말 사이로 이렇게 새어 나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귀담아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첩자가 나옵니다. 첩자는 여기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우회해서 살피는 흐름이거든요. 이번 분들 근황을 은근히 확인하거나 주변 통해서 뭐 좀 떠보거나 SNS를 조용히 들여다보거나 그럴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기 속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그냥 물어보면 될 걸 왜 빙빙 돌려서 이렇게 하나 좀 답답하기는 한데 이 사람은 이번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음, 다른 사람이 있는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 걸어도 되는 분위기인지, 그걸 먼저 이분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기미상궁이 떴어요. 이 카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카드예요. 음식을 바로 삼키지 않고 먼저 살피잖아요. 상대도 감정을 바로 던지지는 않아요. 이번 분들 반응을 먼저 봐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장이 아주 빠른지, 말투가 상냥하고 따뜻한지, 예전처럼 받아주는지, 괜히 선을 긋지 않는지. 아, 힘이 듭니다. 조금 얄밉기도 하네요. 본인 마음은 숨기면서 이번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은 여러분들로부터 상처받기 싫고 거절당하는 게 싫고 괜히 막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매우 커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화장하는 후궁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꽤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2번 분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화장한 모습처럼 괜찮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멋있어 보이고 싶고 여유 있어 보이고 싶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 애인이라면 나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썸이라면 나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고, 짝사랑이라면 이번 분들 눈에 한 번 더 들어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겉모습으로 꾸미는 결도 있어서 속마음을 바로 다 드러내기보다는 포장해서 보여주는 태도도 같이 잘 눈여겨봐야겠죠? 이번 분들 진여심이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분 이번 분들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뭐 모든 걸 다 걸고 뭐 확 다가오는 뭐 그런 사람으로도 보이지는 않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고 신호를 보내면서도 겁이 나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 월의 핵심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냐 이것보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얼마나 정성 있게 이어가느냐예요. 한번 흔들어 보고 끝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느려도 다시 다가올 사람인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 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상대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마음을 다 열지 마시고요. 짧고 부드럽게만 받아쳐 보세요. 너무 차갑게 끊지도 말고 너무 뜨겁게 달려가지도 말고 또 7 월에는 내 근황을 너무 이렇게 숨기기보다 자연스럽게 좀 보여주세요. "나 잘 지내고 있다. 내 삶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렇게 말씀 속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는 신호에 휘둘리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사람의 진심과 장난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를 올려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마음이 맑아지면 사람의 태도도 더 잘 보입니다. 이번 분들 이 관계는 7 월에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예쁜 말 몇 마디로 덮을 관계는 아니거든요. 상대가 다가온다면 말투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보세요. 한 번의 관심보다 이어지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말만 번지르르 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다면 결국 시간과 행동을 타고 나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그걸 차분히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2번 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조언 카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번 상여 카드가 나왔네요. 상대가 2번 분들을 신경 쓰고 작은 신호를 보내고 괜찮게 보이고 싶어 하는 흐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주 이 상여가 꽃으로 화려하죠? 이처럼 잘 지내고 있어. 겉모습은 나 멋있지? 그런 분위기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가 반복되는 행동과 책임이 있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마음만 흔들리고 실속은 없을 수 있어요. 상여는 이 관계가 무조건 끝났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상여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끝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끝내야 할 착각과 지켜봐야 할 진심을 구분하라는 카드입니다. 상대가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계속 간만 보거나 한다면 이번 분들은 먼저 기대를 거두셔야 해요. 한 번의 연락, 눈빛, SNS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나에게 다가오냐 이거예요. 이번 분들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나를 위해 실제로 움직이나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35번 상여의 조언 카드의 조언은요. 빛 좋은 말에 마음을 씻지 말고 실속 있는 사랑만 남기라.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눈여겨봐라. 구 어 그 거짓과 구분해서 잘 들여다봐라. 이 말을 이 카드가 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분들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으로 구독으로 다음 흐름도 함께 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상대의 작은 신호에 너무 크게 흔들리기보다 이번 분들의 기준으로 확인하는 7 월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리딩하는 가운데 조금 흥분을 해서 말이 더듬거나 좀 빨라졌거나 했지만 예쁘게 봐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다음 리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안녕하세요. 진여심의 타로 상담소입니다. 음, 오늘 우리 3번 분들의 카드를 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음, 이거 마음이 깊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끄럽게 터지거나 요란한 사랑. 그런 건 아닌데요. 혼자 조용히 오래 켜둔 불빛 같은 은은한 마음이 읽힙니다. 3번 분들 맨 앞에 횟수 가늠이 보이죠?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좀 젖어 있어요. 마른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상대가 3번 분들을 떠올릴 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 지나간 사람, 이런 느낌으로는 여러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한쪽에 물이 닿은 것처럼 부드러워져 있어요. 전 애인으로 보시면 아직 감정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고요. 썸으로 보시는 분은 편안함이랑 호감이 같이 있어요. 짝사랑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대가 3번 분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기보다는 뭔가 느끼는 구조예요. 근데요, 여기서 바로 "그러면 우리 다시 재회하나요? 잘 되나요?" 이렇게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너무 빨라요. 해수 가늠은 물이잖아요. 물은 흐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3번 분들한테 향하는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아직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쭉 흐르지 못하고 안쪽에 고여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지금 애매하지만 딱 중간에 계시는 것 같거든요. 보고 싶기도 하고 다가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괜히 움직였다가 어색해질까. 바로 그래서 멈추는 마음입니다. 옆에 촛불 카드가 보이죠? 이게 참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 촛불은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요렇게 작게 오래오래 타고 버티는 불이잖아요. 꺼진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는 불씨. 그런 느낌입니다. 상대 마음속에 3번 분들 생각이 한번 켜지면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보이네요. 밤에 문득 생각난다든지 예전 대화가 떠오른다든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살짝 내려앉는 그런 느낌으로요. 3번 분들도 이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 사람 이름이 괜히 속에서 올라오고 상대 쪽에도 비슷한 결이 보입니다. 그런데 촛불이 나오면 기다림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3번 분들 마음도 오래 정성을 들인 마음이잖아요. 전 애인이면 언젠가는 알겠지 하고 삼킨 말이 있고요. 썸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보면 '조금만 더 보면 확실해지겠지.' 하면서 넘긴 시간도 있고요. 짝사랑이면 '내 마음을 눈치채 주면 좋겠다.' 하고 혼자 눌러둔 마음이 보입니다. 어 이거 참 조용히 아픈 흐름입니다.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지내셨을 수 있는데요. 속으로는 혼자 얼마나 많이 마음을 다독였는지 보이네요. 아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먹먹하고 외롭고 음 사소한 거 하나에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거울이 나왔어요. 여기서 상대가 3번 분들을 통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흐름이 있어요. 3번 분들은 그냥 스쳐가는 호감 상대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자기 마음을 비춰보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지지?'
왜 괜히 신경 쓰이지? 내가 진짜 마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쉽게 인정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그래도 거울 앞에서는 오래 숨기기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 거울에 비치거든요. 그런데 이 거울은 사범분들한테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상대 마음만 보지 말고 내 마음도 좀 들여다보라고요. 3번 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원하시는 게 연락 한 번인가요? 아니면 분명한 관계인가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인인가요? 아니면 내가 헛마음 쓴 게 아니었다는 그 위로인가요? 이걸 먼저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서 상대가 작은 신호만 줘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건가? 뭐지? 이 신호는 다시 해보자는 신호인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요. 그래서 진정심이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느낌만으로 끌고 나가면 3번 분들이 오래 지칠 수 있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옆에 기도 삼칠이 이어지고 있죠. 이건 하루 이틀 마음이 아니에요. 오래 쌓인 정성입니다. 3번 분들이 이 사람을 가볍게 본 게 아니고요. 상대도 3번 분들을 그냥 쉽게 지나간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갑자기 확 들어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속으로는 여러 번 생각하고 혼자 눌러보고 괜히 아닌 척도 해보다가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큰 전환을 기대하기보다는 마음이 천천히, 천천히 익어가는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덜, 덜 익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시잖아요. 이 관계도 너무 급하게 확인하려 하면 상대가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까막잡기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나오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 가슴팍을 치는 카드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카드예요. 눈을 가리고 지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놀이잖아요. 상대방이 3번 분들을 마음을 정확히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흐름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나 혼자 착각하는 건 아닌가? 다가가면 이상해지나? 이렇게 더듬더듬 찾고 있습니다. 전 여친, 전 남친이라면 예전 감정이 남았는지 확신이 없고요. 썸이라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읽히고요. 짝사랑이라면 상대가 3번 분들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확실히 잡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 고뇌와 번민이 있네요. 여기서 이 사람 생각이 참 많아요. 그냥 가벼운 호감이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네요. 이 사람은 좋으면 가면 되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체면도 보고 상황도 봐야 하고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도 합니다. 좀 답답하죠? 3번 분들은 차라리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혼자 마음속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미라 카드가 나왔죠. 이건 두 사람 사이에 말로 다하지 않은 약속 같은 공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대놓고 "좋아해.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이 오간 건 아니어도 둘만 아는 눈빛이나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남한테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당사자는 아는 그런 공기 말이에요. 7월에는 이 묘한 결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만 미략은 분명하지 않다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 분위기만 보고 마음을 다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관계를 책임질 생각이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해요.
마지막에 유순 aqua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참 묘해요. 물 위에 꽃잎이 떠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시간도 같이 흐르고 있죠. 작고는 싶은데 손에 딱 쥐어지지 않는 감정이에요. 상대가 3번 분들에게 끌리는 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면 더 흩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흘러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7월의 포인트는 부드럽게 열어두되 내 존재를 분명히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내 마음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3번 분들, 진여심이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3번 분들에게 아예 무심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쪽이에요. 그런데 느립니다. 자기 마음 인정하는 것도 느리고, 표현하는 것도 느리고, 분명한 말까지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이 해야 할 건 이 사람 마음을 대신 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불을 너무 태우지 않으면서 상대가 움직일 여지를 조용히 열어두는 겁니다. 분들은 이 관계는 7월 초에 조용히 살아나는 결이 있어요. 막 크게 터지는 흐름이라기보다 물밑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쪽이에요. 상대가 한 번쯤 3번 분들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둘 사이의 공기가 다시 묘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분위기 하나로 모든 걸 정해버리진 마세요. 사랑은 느낌도 중요하지만 결국 확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3번 분들은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마음 혼자 태우는 쪽으로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3번 분들께 나온 조언 카드를 한번 볼게요. 45번 봄 카드가 나왔군요. 음, 봄을 생각하면 기쁨도 있고 행운도 있고 역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계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겨울 끝자락에서 아주 천천히 공기가 풀리듯이 이 관계도 억지로 밀어붙일 때보다 자연스럽게 열릴 때 더 좋아요. 상대방 마음 안에 3번 분들을 향한 불신은 남아 있지만 아직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말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번 3번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빨리 확인하라가 아니고요. 흐름을 망치지 말고 내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라입니다. 3번 분들이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가 버리면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완전히 닫아버리면 이 봄 기운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7월에는 가볍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분위기만 믿고 마음을 전부 맡기지는 마시고요. 봄은 가능성의 카드이지 무조건적인 확정의 카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3번 분들이 할 일은 상대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더 이상 차가운 기다림 속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정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서두르면 흔들리지만 순리대로 가면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음.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흐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4번분들 카드는요. 제가 이렇게 딱 펼치자마자 드는 기운이 꽤 단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는 흐릿흐릿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이런 말이 먼저 올라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괜한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좋게 볼 건 좋게 보고요. 끊어야 할 건 끊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사실대로, 느껴지는 대로 오늘 리딩 이어나갈게요. 사모분들 맨 앞에 사천왕이 서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흐름도 아니에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막아야 할 기운이 있어요. 상대 속마음을 보면 마음이 아예 없어서 차갑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안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처받기 싫고 자존심도 지키고 싶고 괜히 다시 움직였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봐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이네요. 전 여친 남친으로 보시면 예전에 아픈 장면이 아직 남아 있고요. 썸으로 보시면 마음은 있었지만 선을 넘기 전에 멈춘 그런 흐름으로 읽힙니다. 짝사랑으로 보시면 상대가 4번 분들을 의식하면서도 쉽게 열지 않는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요, 사천왕은 4번 분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먼저 신경 쓰기보다 너 자신을 먼저 지켜라.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관계에서 4번 분들이 너무 많이 양보했거나 상대 마음을 이해해 주느라 내 마음을 뒤로 미룬 장면이 보입니다.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바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이렇게 넘긴 적 있으셨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넘기면 여러분들 마음에 화병이 생깁니다. 먼저 지쳐요. 정성을 들일 때도 내 중심이 무너지면 그 정성이 오래 못 가거든요. 4번 분들은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수문장을 세워야 합니다. 옆에 신칼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는 더 시원하게 리딩해 볼게요. 이 신칼은 감정을 무조건 잘라야 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애매한 걸 잘라내라 이 뜻입니다. 상대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가올 건지 말 건지, 책임을 질 건지 말 건지, 이런 흐릿한 상태가 4번 분들을 오래 붙잡아 둔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속마음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남은 마음은 있는데, 동시에 이 관계를 다시 잡아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커요. 그래서 말이 선명하지 않고 태도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사번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헷갈린다고 해서 사번분들까지 계속 헷갈려 하는 건 아닙니다. 신칼은 사번분들 손에 쥐어진 칼이에요. 그 상대방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갉아먹는 생각, 그 생각을 끊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언제 연락할까? 이 질문이 밤마다 돌아오면 사람 마음을 메마르게 하죠. 그러니까 7월에는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되 내 기준도 같이 세워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발언문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그야말로 이제 말로 꺼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빌고 속으로만 말하고 속으로만 외쳤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적어서 정리해야 하는 그런 소원이에요. 상대도 사범분들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 남친, 전 여친이라면 그때는 내가 너무 못했다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썸이라면 나도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어 하는 그런 먹먹한 말이 읽혀지고 있어요. 짝사랑이라면 나도 너가 신경 쓰였다 하는 말이 속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아직 문장으로 만들지 못한 모습입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말이 늦게 나와요. 말이 늦으니까 당연히 행동도 늦어지겠죠. 사범분들 쪽도 마찬가지네요.
내 마음을 분명히 써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다시 볼 수 있는지, 나는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이걸 정하지 않으면요, 상대가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만 해도 다시 마음이 확 풀리고, 어떤 말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업되고, 상대방의 어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정말 땅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의 고삐가 풀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따뜻해진 것뿐이에요. 바로문은 소원을 비는 카드기도 하지만 내 뜻을 분명히 세워서 세우라는 카드입니다. 옆에는 방울끈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참 묘하네요. 방울은 딸랑하고 울리고 싶은데 끈이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뭔가에 걸려 있어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현실 상황일 수도 있고, 예전의 상처일 수도 있고, 주변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다가도 멈추게 되고, 다가가고 싶다가도 다시 계산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4번 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싶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답답한 흐름이 많네요. 하지만 방울끈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소리가 날 여지는 많이 있어요. 다만 큰 소리로 울리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먼저 툭 말을 던지거나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열거나 사번분들 반응을 보려고 가벼운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신호 하나로 마음을 다 열지는 마십시오. 방울이 울렸다고 잔치가 열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신호는 신호고, 진심은 반복돼야 되고요. 그 진실됨의 반복은 태도에 나타납니다. 그 태도를 보셔야 해요. 이제 현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선한 카드가 나왔네요. 이건 과거의 사람, 지나간 자리, 예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상대 속마음에 과거가 많이 남아 있어요. 4번 분들과 있었던 일, 예전 감정,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아직 마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 애인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딱 맞게 과거의 관계가 아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요. 썸 관계이신 분들은 예전 경험 때문에 쉽게 못 다가오는 모습, 짝사랑이라면 상대가 과거 상처나 자기 기준 때문에 마음을 묶어두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선왕은 지금은 왕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권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본분들과 과거의 기억에 너무 많이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좋았던 말, 그때 설렜던 눈빛, 그때 아팠던 장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7월에는 예전에 그랬으니까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강해도 지금 태도가 없으면 관계는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옆에 국콩 카드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의 조건, 약속, 공식적인 성격이 중요해지죠. 마음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이 관계를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가 문제예요. 상대 속마음에는 사본분들과의 관계를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책임이나 조건을 생각하니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재회인 관계라면 다시 시작한다면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썸이라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보이고요. 짝사랑이라면 마음을 드러냈을 때 관계가 바뀔까 봐 두려운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분들은 이 관계는 그냥 감정으로만 밀면 되지 않고요.
국호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카드거든요. 말만 예쁘게 하고 행동을 흐리면 안 됩니다. 상대가 다가온다면, 그래서 우리 어떤 관계로 가는 거지? 이 질문을 마음속에 어, 꼭 새기셔서 가지고 가셔야 해요. 바로 따져 묻자는 뜻은 아니지만 4번 분들 마음속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좋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자리와 태도가 맞아야 오래 갑니다. 그 다음, 왕의 죽음이 보이죠?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는 카드예요. 그런데 무섭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관계가 끝난다는 확정이 아니고요. 예전 방식이 끝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풀이가 되네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기다리고, 예전처럼 말 안 해도 이해해주고, 예전처럼 상대 기분에 맞춰주는 방식. 그게 이제 끝나야 한다는 거죠. 상대도 4번 분들과 다시 이어지려면 옛날 태도로 안 된다는 걸 속으로 이미 알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의 죽음은 끝이면서 반대로 시작점입니다. 오래된 왕이 내려가야 새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 관계에도 예전 모습 하나는 내려놓아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이라면 예전 상처를 덮고만 갈 수 없고, 썸이라면 애매한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갈 순 없겠죠? 짝사랑 관계라면 혼자 마음만 키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건 아프지만 필요한 정리예요. 마지막에는 옥새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옥새는 결정권, 승인, 확정, 그런 카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결정권은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4번 분들 손에 들려져 있어요. 상대가 연락하느냐 안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4번 분들이 이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지가 더 중요해요. 상대가 애매하게 오면 받아줄 건지,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만 마음을 열 건지, 이걸 4번 분들이 정해야 합니다. 4번 분들, 진여심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마음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마음이 남아있대요 한마디로 해결될 흐름이 아니에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가 곧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명함이죠.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면 그 마음이 진짜인지 보려면 말보다 행동의 무게를 보셔야 합니다. 가볍게 흔들고 사라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전과 다른 태도로 책임있게 다가오는 사람인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4번 분들 7월은 이 관계에서 결론을 서둘러 내리는 달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볼지 정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 마음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4번 분들이 예전처럼 다 받아주고 흐름도 예전처럼 반복될 수 있어요.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고요. 4번 분들 마음이 소중하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다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어질 때는 더 나은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4번 분들께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면 28번 포박 카드가 나왔어요. 이 포박 카드가 나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카드는요, 상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관계가 4번 분들 마음을 묶어두고 있다는 조언으로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애매하게 다가오거나 작은 신호만 던진다면 그 흐름에 바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박은 풀리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월에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의 무게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따지거나 몰아붙이면 오히려 시비나 오해로 번질 수 있으니까 지혜를 내서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 상황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4번 분들은 먼저 내 기준을 세우고 분명하지 않는 태도에는 마음을 잠시 묶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진심이라면 답답한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포박을 풀어내야 합니다. 신령님의 말씀은 애매한 관계에 더 묶이지 말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선부터 세우라고 하시네요. 오늘 4번 분들 풀이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으로 다음 흐름도 함께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어, 울림이 있고 깊은 심층 상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닿으신 분만 오시면 되니까 편하게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원분들 7월에는 마음은 흔들려도 기준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문을 열지 말지는 우리 사번분들이 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